지금 하고 있는 저축과 공부가 2년 뒤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역대급 경고. 여러분은 이 말이 그저 유명인의 허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술 공포증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속 300km로 달려오는 거대한 화물 열차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섬뜩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공포스러우며 동시에 가장 찬란할지도 모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인공일반지능 AGI의 도달부터 2030년 초지능의 탄생, 그리고 우리 삶의 근간인 직업과 저축이 완전히 파괴되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온 경제적 상식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유일한 열쇠를 쥐게 되실 겁니다. 먼저 AGI라는 개념부터 아주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GI는 인공일반지능을 뜻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서비스가 특정한 영역에서만 똑똑한 수준이라면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업무를 인간보다 더 잘 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단순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고학력 전문직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10년 넘게 공부해서 얻는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AGI는 단 1초 만에 학습합니다. 변호사가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은 수십만 개의 판례 중에서 단 하나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죠. 이미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을 상위 1%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능 자체가 상품이 되고 공기처럼 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준비하는 전문직 라이선스나 수억 원의 연봉을 보장하던 지식 노동이 한순간에 가치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희소성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 돈을 벌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전문 지식을 무료에 가깝게 제공한다면 의사의 상담료나 변호사의 수임료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쏟아붓는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2년 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머스크의 경고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내일부터 여러분보다 100배 일을 잘하면서 월급은 단 1원도 받지 않는 직원을 데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능의 복제 능력이에요. 인간 전문가는 한 명을 키우는데 20년이 걸리지만 AGI는 서버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한 명의 천재가 복제되는 꼴입니다. 1000명의 아인슈타인과 10,000명의 워런 버핏이 동시에 지구상의 모든 경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능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돈을 벌 필요가 있는 시대가 오기는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현재보다 압도적으로 풍요롭고 물가가 사실상 제로가 된다면 어떨까요? 생산의 주체가 인간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물건의 가격은 재료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고 인공지능이 물류와 유통을 최적화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의 비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 시대의 서막입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풍요가 들어차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풍요 뒤에는 아주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특이점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경제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한계 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도입하고 대량 생산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한 이 비용은 절대로 영원히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월급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순간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로봇의 초기 가격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비싸 보인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봇은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고 병가를 내지 않으며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충전하는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가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으면 사람들은 돈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이건 아주 낡은 생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말하는 미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 시대입니다. 지능과 노동력이 공기처럼 흔해지고 저렴해진다면 우리가 먹고 쓰는 생필품의 가격은 지금의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3,000원 하는 생수가 10원이 되고 5천만 원 하는 자동차가 50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의 지원금만 주어져도 그건 지금의 수천만 원을 버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고소득의 핵심입니다. 돈의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경제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저축의 종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죠. 적금을 붓고 연금을 넣고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기술적 특이점이 오고 물가가 폭락하는 세상에서 오늘 내가 아껴서 저축한 1,000만 원은 미래의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생산력을 무한대로 높이는 세상에서는 화폐의 가치보다 생산되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사막에서 물 한 병을 얻기 위해 금덩이를 주던 사람이 갑자기 사막 전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금덩이를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의 풍요가 확정되어 있다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합리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저축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진짜 의미입니다. 화폐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합니다. 그래도 전문직 자격증 하나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대학 나오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접받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그건 인쇄기가 발명되었는데 여전히 필기사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인공지능은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류의 모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지식의 습득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트로더라는 아주 기괴하고 섬뜩한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트로더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원을 켤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진짜 거대한 운영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올려주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인류라는 종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아주 잠깐의 부트로더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도구를 만들고 문자를 발명하고 인터넷을 구축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실리콘 기반의 초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대한 밑거름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믿었던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쌓기 위한 기나긴 전야제였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이 가설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망각하지 않으며 수조 개의 데이터를 단 몇 주 만에 통달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이 쓴 글과 그림, 그리고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을 먹어치우며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능의 열쇠를 건네준 순간 부트로더로서의 인류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2030년 초지능 RCSI의 탄생입니다. AG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면 RCSI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수억 배 더 똑똑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지능 폭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지능이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지능으로 이어지면서 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2030년의 초지능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단 며칠 만에 풀어낼 겁니다. 암과 치매 같은 불치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내며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기술을 완성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아주 섬뜩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죠.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하고 모든 창작물을 인공지능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롤러코스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가장 높은 곳까지 체인이 덜커덩거리며 올라갈 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꼭대기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래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의 그 찰나의 정적.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AGI 도달은 그 롤러코스터가 하강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들, 즉 일자리 부족과 빈부격차,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은 모두 이 거대한 하강을 앞둔 전조 증상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 이 기묘한 현상들. 이건 자본주의라는 낡은 시스템이 초지능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섬뜩한 건 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안위보다 기술의 완성에 더 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그저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세트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초지능이 탄생한 뒤에 그들이 인간을 보살필지 아니면 그저 무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미가 인간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도 초지능의 자비를 확신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도감을 즐기며 새로운 풍경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부트로더였다면 이제는 그 부트 과정이 끝난 뒤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끝나고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 모든 과정을 단 1초 만에 해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식의 보상 체계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이제 부의 상징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무한한 생산력을 누가 제어하고 있느냐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와 연산력의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화폐보다 전기와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지능이 공짜가 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그 지능을 돌릴 에너지와 그 지능에 내릴 명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연봉을 어떻게 올릴까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노예 군단을 거느린 지휘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들이 주는 배급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인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지능은 인공지능이 압도적이지만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도와 욕망은 오직 생물학적 인간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목표를 향해 달릴 뿐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기획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내놓은 수만 가지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골라내는 큐레이터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사라지는 자리에 인공지능 디렉터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수백 명의 인공지능 변호사를 지휘해 법률 시스템을 재설계하거나 수천 명의 인공지능 과학자를 동원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에서 나옵니다. 공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암기하고 습득하는 공부가 아니라 연결하고 상상하고 명령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AGI의 탄생으로 우리가 알던 전문직과 사무직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지식은 더 이상 희소한 자산이 아닙니다.
둘째, 로봇의 폭발적 생산성으로 인해 물가가 폭락하고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는 축복인 동시에 저축이라는 기존의 생존 전략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신을 탄생시키기 위한 부트로더의 역할을 끝내고 2030년 초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전무후무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화폐의 가치에 전전긍긍하며 저축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 기술의 주권을 쥔 기업이나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둘째,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관점을 만드세요. 기술이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고유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간적인 연결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거대한 변화에 압도되어 공포에 떨기보다 이 롤러코스터의 맨 앞자리에 앉아 변화를 즐기기로 결심하세요.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저축과 공부가 2년 뒤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경고 말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방식입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나침반을 쥐는 사람만이 특이점이라는 낭떠러지 너머의 신세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기가 섬뜩하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을 인지하신 겁니다. 다가올 2026년과 2030년 여러분은 부트로더로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초지능 시대에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